네, 매일 쏟아지는 정치 이슈를 여러분 입맛에 딱 맞게 요리해드리는 정치 맛집.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네,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요즘 정말 명태균 씨 녹취록 때문에 난립니다. 하루가 지나면 또 새로운 녹취가 나오고 계속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또 다른 정황이, 새로운 정황이 나왔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와 통화한 내용 중에 김 여사가 나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김영선의 공천은 선물이라고 했다. 이 녹취는, 이 통화는 실제 공천 발표가 되기 8일 전에 이루어진 전화 통화인데요. 그러면서 이거 입조심해야 된다, 알면 난리 난다, 이런 말을 지난 2022년 재보궐 전에 했다는 녹취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구체적인 공천 개입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뭐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강혜경 씨한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면은 뭐 맞는 얘기도 있었겠지만 또 과장되거나 그 자기의 어떤 힘이나 자기의 영향력 같은 것들을 과시하려는 그런 행동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네. 진실 여부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이게 무슨 뭐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뭐 그렇게 오해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궁금한 건 왜 용산의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폭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법적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점점 더 그 말이 사실이 아닌가라는 네. 그 의혹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전원에 불과한 간접 증거다. 이거는 뭐 그렇죠. 뭐 누구든지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거는 제가 봐서는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증언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있냐 없냐라는 부분인데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오랫동안 관계를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개입을 했다는 것은 아주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고 명태균 씨의 말들, 이 대화들, 나온 녹취들을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뭔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정황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카톡, 텔레그램의 어떤 자료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탁월한 식견을 가진 분,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라고 했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이런 공천 개입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줬겠다. 그런데 저는 놀랐던 게 네. 아니 공천이 무슨 본인 감사 사은품만은 판촉물도 아니고 본인이 고맙다고 툭툭 던져주는 거 공적지위에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경악스럽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통화하는 녹취록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또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직접 얘기하는 직접 증거는 사실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거는 아마 검찰에서 명태균 씨의 전자기기를 포렌식 했으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은 어떤 간접적 증거는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수사의 대상이 된다. 그래 보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직접 증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공천 개입 의혹이 한층 더 짙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시점 때문에 그런데요. 2022년 5월 2일입니다. 공천 발표가 5월 10일 날 났으니까 무려 8일 전인데 네. 그거는 공관위의 내부자들도 그 시점에 공천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그렇게 8일 전에 소문이 막 떠들고 이렇지 않습니다. 네.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본인들 스스로 입단속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유사한 내용의 통화를 하루 전에 5월 9일 날 이 강혜경 씨하고 김영선 의원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도 지금부터는 어쨌든 무조건 입단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그거 이제 알고 있었고 김영선 의원이 하는 얘기가 명본부장이 입이 근질거려서 뭐 점점점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적절하다는 걸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문제는 증명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겁니다. 그 검찰 수사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느낌은 수사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거법은 이제 시효가 있어서 이미 이제 그 2024년 총선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네. 혐의 없음으로 정리를 했는데 2022년도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거법상 시효는 남아있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수사로 수사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혹은 한층 짙어졌고 이걸 밝힐 수 있는 건 결국 뭐 검찰이 그 미온적이라면 특검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어떤 의혹은 계속 짙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한 야당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최근에 난 정말 억울하다. 내가 그렇게 뭘 이렇게 잘못했냐. 이런 취지의 감정적인 토로를 1시간을 했다고 해요. 자, 여당이 아니라 야당 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야당 대표가 누구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사의 현실 인식, 지금 국민이 바라는 어떤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모습과는 좀 괴리가 크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팩트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기사 나왔을 때 야당 대표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한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건 아니고 네. 뭐 야당 대표가 뭐 7명이나 계신다고 하는데 뭐 조국 대표도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 중에서 누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분이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내일쯤에 어디 방송인가 나와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드는 생각이 아니 왜 뭐 물론 이제 자기 당 소속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야당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1시간이나 도대체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 자기의 무슨 정치의 직접적인 플레이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까? 글쎄 모르죠. 뭐 같은 자기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 이게 또 공개되는 시점이 조금 영 분위기가 안 좋을 텐데 이게 뭐 한참 전이라잖아요. 몇 달 전에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지난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달 정도 됐다고 2달 정도 전에. 뭐 이거 뭐 전화 받으신 그 야당 대표는 제가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국민의힘에 있다가 개혁신당의 지금 현 대표를 맡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기자들한테 많이 전화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김건희 여사가 2달 전이라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한참 그때도 똑같이 진행 중이었고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국민들 생각을 너무 안 하신 거죠.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두 부부를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잘할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럼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나 안 뽑은 사람이나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억울한 걸 생각하면 본인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 물론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건희 여사의 패턴을 보면 좀 마음이 헛헛하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붙잡고 통화하시는 걸 좋아하고 카톡을 오래 하는 걸 좋아하고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국정에 개입하는 어떤 오지랖의 결과대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개인적인 추측은 있습니다. 이건 또 제 추측인데 야당 대표랑 통화했으니까 이 얘기가 흘러나온 거지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받아본 적은 없으니까. 의원들과는 그 통화를 좀 하지 않으십니까? 소문이야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있었죠. 뭐 어느 의원이 누구를 대변하고 있다. 뭐 여사의 심중을 알리면 어떤 의원들의 말과 뭐 행동을 보면 된다. 그런 소문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뭐 공개된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뭐 그때 지난번에 총선 과정에서 비대위원장한테 뭐 제가 사과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서 뭐 문자를 보내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과 추측은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정확히 아는 증거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뭐 허은하 대표가 내일 방송한다고 하니까 정말 맞는지는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시점을 보면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가 계속 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물론 본인이 개인적으로 답답할 수 있을 텐데 야당 대표한테 그런 식의 통화를 하면 그게 밖에 알려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언제 알려지냐의 문제일 뿐이지 개의치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나 국민들의 생각을 개의치 않고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할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카톡, 텔레그램, 전화, 문자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은 구설이 있었어요. 대선 그 전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부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람이 자중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가급적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앞서 우리 김종혁 최고 말씀하셨듯이 여당 내에도 수많은 그런 루머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랑 누구랑 통화하고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고 그게 단지 개인의 하소연 정도가 아니고 네. 공적인 일에 개입한다. 그런 식의 통화나 문자를 통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인데 야당 대표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물론 뭐 야당 대표와 통화를 통해서 공적인 의사결정에 개입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게 소문이 나고 더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될 텐데 왜 이렇게 눈치를 안 보고 왜 이렇게 개의치 않을까?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역대 많은 대한민국의 이상한 대통령, 뭐 이상한 영부인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스타일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느낌이 네. 그 공적 마인드의 부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공인이 되면 공인은 공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1호 공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굉장히 가혹할 정도의 심한 공적 책무를 요구받고 그 대신에 뭐 많은 사람들이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국가 원수로서 해외에 나가서 예우를 해주고 대한민국에서도 예우를 해드리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 합당한 공적 책무를 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네, 주어진 권한만큼 책무를 가져라. 그렇죠. 근데 여사는 뭐 그렇게 선출된 공무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이 공적 태도가 꼭 필요한 건데 이분이 그거에 대한 생각이 크게 그 사인과 공인의 어떤 구별 같은 것들을 크게 잘 못하신 게 아닐까.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는 공적 마인드가 충만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했을 때 네. 본인의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썩 믿업지 않게 생각했고 네. 결국에는 본인이 옆에서 좀 거들어줘야 국정이 잘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당무, 공천 심지어는 최정우 목사하고 카톡에서는 남북 문제까지 네. 다 거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국정에서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면서 내가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자기 과신이 있는 것처럼 좀 느껴져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벌일 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네. 우리가 자칫 이게 프레임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종혁 최고께서 말씀하신 공적 마인드의 부재는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논란이 나오도록 그거를 방치하고 있거나 혹은 거기에 의존하거나 의지하거나 그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개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그걸 갖다가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이 공적 마인드가 부재한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라는 사인이 공적 마인드가 부족한 거는 사인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과하다. 이렇게 어쨌든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국가 비상사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 헌정 체제에 네. 대한민국 이 헌정 체제 심각한 위기가 드리워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영부인의 어떤 공무의 개입 정황이 계속 드러나면서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 면담했을 때 김건희 여사 관련 제안도 또 뭐 크게 세게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좀 거절하는 듯한 거부하는 듯한 뉘앙스로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도 나온 걸 보면요. 용산의 일각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도 그런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신뢰도를 높게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사과하시겠다는 말씀을 벌써 수차례 하셨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총선 과정에서도 그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내서 제가 사과해야 되는데 뭐 저는 할 생각이 있는데 제가 사과를 하면 지지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사실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뭐 그때 유사하게 문자를 보낸 걸 보면 뭐 안 하시겠다는 거를 애들로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제가 듣기에는 뭐 추석 전에도 여사가 뭐 사과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전에 들었었거든요. 용산 참모로부터요. 네? 용산 참모로부터. 뭐 제가 소스까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네. 상당히 신뢰할 만한 분이 그렇게 우리가 검토도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또 그냥 넘어갔죠. 네. 추석 지난 다음에도 또 우리가 검토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했는데 또 그냥 지나갔거든요. 네. 이번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쁘게 보면 좀 위기만 상황에 처하면은 일단 나는 그 뭐 사과할래요라고 이렇게 약간 언론 플레이 비슷하게 해서 그냥 모면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구체적으로 되기 전까지는 뭐 그냥
별 의미 없는 얘기다라고 또 이 야당 대표와의 통화 내용이 이게 2달 전이라고 뭐 말씀하셨었는데 시점이 어쨌든 최근이라면 이 김 여사의 인식이 이렇다면 정말 사과는 안 하려고 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사실이면. 그렇죠. 제가 보기에 뭐 사과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얘기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쉽게 그런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팽배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게 무슨 사과, 활동 중단, 제2부속실 설치 혹은 특별감찰관 이걸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나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사의 영역이 아니고서는 네. 수사를 통한 어떤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어쨌든 뭐 의혹 해소가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는 제가 보기엔 백약이 부유하고 국민들도 이걸 인정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되고 활동 중단을 하려면 지난번에 활동 중단하고 안 나왔던 것의 연장선에서 계속 안 나오든가. 근데 이미 이제 명태균 씨 이 폭로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는 이게 무슨 뭐 부속실 설치하고 특감반 뭐 특감 그 특별감찰관 설치한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인식이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건 다 물타기라고 봅니다. 물타기다. 지금은 뭐 대국민 사과를 해도 늦었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물타기다라는 또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사과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제 사과를 언급하는 순간 국민들의 화를 더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대상자를 늘 판단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용산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민주당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 국민들이 그 사과의 시점을 늘 지정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사과를 할까 말까 국민들이 사과한다 그러면요. 무슨 사과야? 라고 더 화를 낼 겁니다. 특검이나 받아. 수사나 받고. 왜 당신은 특혜를 받고 있는 거야? 대통령 영부인이 별거야? 네. 라고 국민들은 얘기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용산이 사과 이상의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사과뿐만 아니라 지금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도 지금 여당 내에서 의견이 나뉘면서 좀 시끄러운데요. 이 김종영 최고위원께서는 이거를 공개 의총을 열어서 우리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뭐 해보자라는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근데 당내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의총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그냥 당연히 하는 거지.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해서 같이 원내대표하고 결정해서 가면 되는 건데 이것을 뭐 꼭 이건 원내 당대표니까 이 원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 의총에서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명분도 없는데 그거를 의총에 가서 논의를 하자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그 원래 공개 의총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개적으로 이게 무슨 인사표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 찬성과 반대를 다 얘기를 하고 표결에 대해서 나는 이거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보여주자. 그래야지 유권자들도 저 사람을 내가 다음에 뽑을지 말지에 대해서 그것을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였지. 뭐 이게 저는 꼭 표결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지도부가 끌고 갈 사안인데 이게 원내 사안이다. 원내 의총에서 하겠다라고 약간 당대표를 배제하는 듯한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그럴 거면 공개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군요. 그러면 이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이 여당 내의 이 분란 이게 김건희 특검법에 광고해야 됩니다. 광고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치 맛집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특별감찰관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을 두고 여당 내에 이제 의견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 다음 달 본회의에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있을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이후에 있을 재의결 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게 저희로서는 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민주당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굉장히 독소 조항으로 많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열 몇 개나 되는 것들을 뭐 무더기로 다 집어넣어놨고 뭐 혐의가 의심 간다는 이유만으로 다 특검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특검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이거 김건희 여사 옹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본 원칙에 대한 거고 그리고 특검을 하려면 여야가 함께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수결로 그냥 밀어붙였고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특검법 안에는
그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사실상 임명한 특검이 네. 그 우리 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는 그 공천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 한번 보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 막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네. 특별감찰관도 안 받겠다 뭐 이렇게 돼서 이게 국민의힘 부결이 내부에서도 돼서 이게 안 받는 돼서 걸로 돼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여론이 뭐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닥칠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여론이 뭐 사설 신문 사설부터 시작해서 뭐 그 국민의힘 두드려 팰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 지지도 우리 지지도 다 떨어질 텐데 그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지역구 구민들의 어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역구에서 당신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그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막 압박을 하면 대통령은 분명히 그 거부권 행사할 텐데 네.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 지난번에도 4명이 이탈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의원들 중에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 야 이거 김건희 여사가 특검법 특별 감찰관도 안 받는 거 보니까 이거 뭐 김건희 여사를 좀 제어를 하려면 이게 악법이든 뭐든 간에 이 특검밖에 없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탈을 해버리면 그래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넘어가서 통과돼 버리면 그럼 저희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걱정되죠. 그래서 특별감찰관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근데 오늘 좀 전에요. 이상규 국민의힘 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이 김종혁 최고위원을 저격하는 글을 썼습니다. 알아요. 봤어요. 네, 누가 보내줬더라고요. 네. AI에게 물어봤더니 AI가 김종혁 최고를 야당의 최고위원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AI도 이렇게 얘기한다. 당정 내려놔라. 저격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뭐 이상규 최고 그 이상규 당협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제 백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백서가 공개되면 뭐 그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뭐 알게 될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백서를 공개하라 뭐 이렇게 계속 외쳐댔었는데 백서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공개되고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무것도 새로운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보도된 내용들이고 네. 거기서 이상규 위원장이 주장했던 무슨 횡령설 무슨 뭐 선거 여론조사 이미지조사하면서 횡령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전혀 사실 무근으로 나왔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네. 저도 또 방송에 나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했던 분들은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불쾌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또 학교 선후배이기도 하고 네. 제가 상을 당했을 때 뭐 찾아와서 네. 조문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화가 나서 그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까요? 이상규 위원장 보면 참 발칙하다. 발칙해요. 언제부터 AI를 그렇게 맹신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말대로 할 것 같으면 한번 이상규 위원장이 한번 쳐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AI가 뭐라 답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네. 지금 대통령 답 적절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AI가 답하면 그렇게 주장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좀 정치적인 어떤 예의는 없는 것 같다. 네. AI가 저도 해봤지만 네. 입력을 쭉 하잖아요.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이러면은 예를 들면 제가 한 얘기 중에서 비판적인 얘기. 제가 제 페이스북에는 보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네. 그다음에 그 여사하고 김혜경 여사와 또 민주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제가 대통령실에 이런 거 문제 있으니까 특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만 몇 개 집어넣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뭡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네.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도 않거니와 근데 뭐 굉장히 요새 마음이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면 야당은 어떻겠어요? 야당은 그래서 지금 뭐 장외 집회까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 집회를 지난 주말에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제 국정감사 이번 주 금요일에 운영일까지 끝나면 토요일에 김건희 규탄 집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요거 의미가 이것도 역시 윤석열 정권 퇴진 탄핵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쨌든 일종의 이제 장외 여론전을 펴겠다. 요게 이제 1차적인 목적인 것 같은데 네.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그 장외 여론전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격해지거나 성격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국혁신당에서는 뭐 탄핵을 아예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이제 첫 집회를 가졌는데 아마 뭐 조만간 그 탄핵 소추안 초안이라도 공개를 하겠다 하는데 전체적인 지금 뭐 야당 내의 기류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이 내용적으로 그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한 어떤 헌법 법률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구성될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 수사를 해가지고 결정적인 위법상이 나오든가 이래야 이제 탄핵으로 갈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특검에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은 선명성을 민주당보다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으니까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난주에 서울에서 열었던 것 같은 집회를 계속하겠다. 그래서 장외 여론을 끌고 가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야당 전체가 그렇게까지 움직이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 국정감사가 네. 한 달 동안 이어졌는데 기승전 김건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의혹에 집중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끝난 다음에 열리는 장외 집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김건희 규탄 집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운집할 것이냐도 굉장히 관심사로 기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기승전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그냥 원톱으로 김건희 여사였어요. 네.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난리통을 부르는 거는 최근에 주가 조작, 무혐의를 보고 나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죠. 네.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인이라면 최소한 기소는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검찰이 명품백 무혐의도 용납하기 힘든데 주가 조작까지 무혐의다. 이게 말이 되느냐 네. 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나머지 그다음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 민주당도 지금 투트랙으로 가는데 원내에서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 싸우는 게 제일 좋죠. 네. 근데 오죽하면 이 추위에 장애로 나가서 롱패딩을 하나씩 40초 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롱패딩을 사줘야 돼요. 야당한테 미안해서. 미안합니다. 참 국정 운영을 못하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해결을 못해서 네. 미안하다고 해야 될 마당에 무슨 탄핵 집회다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 세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줄곧 얘기하지만 탄핵은 그만큼 어렵고 국가적 불행이기 때문에 결국엔 국민들의 네. 민심의 분노가 탄핵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김건희 여사 규탄대회 한다고 탄핵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롱패딩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좀 사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개인 돈으로 좀 사주셔야겠다. 개인 돈으로. 개인 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11월 달에 거기 길거리로 나가는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그 판결 15일과 25일 판결을 앞두고 그것을 물타기하기 위한 방탄 집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웃긴 게요. 아니 도대체 저도 87년 그 육공화국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부인을 규탄하는 범국민 대회를 매주 열겠다고 하는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을 규탄하기 위한 대회를 날마다 길거리에서 하겠다고요? 그 매주마다. 지금 이번에 국정감사 보세요. 국정감사에서 뭘 밝혀냈습니까? 그 190석이 넘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가지고 저는 경천 동지할 것이라도 밝혀낼 줄 알았어요. 그 이 정부의 어떤 문제점들 다 지적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빼도 박도 못할 무슨 비리를 찾아낼 줄 알았어요. 그 찾아낸 것은 보면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그 소리치고 고함치고 뭐 그다음에 다른 그 뭐 욕설하고 다른 의원들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국감은 조롱 국감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국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그다음에 길거리로 나가고 규탄하겠다? 이게 뭡니까? 근데 야당의 장애 집회가 여론에 얼마나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지금 이제 확신하기가 어렵고 또 여당에서는 저게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만 지금 여당이 그 지적하고 비난해야 될 건 그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여론이 악화되고 지난주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20%가 나왔고 네, 두 번째 20%였죠. 이 정권의 가장 핵심적 지지 기반인 TK에서도 20%대가 네, 나왔는데 네. 이건 거의 이제 방어선이 무너지고 뚝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관조차도 그 특별감찰관이 제가 보기에는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아무 실효성이 없는데 그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네. 그냥 뭐 눈 가리고 또 이번만 넘기자 이런 태도로 간다. 그러면 진짜 탄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2016년도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지만은 탄핵이라는 그 전 과정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엄밀한 사법적 심사를 받지만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헌재의 사법적 심사라는 것도 그런 정치적 과정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안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나 용산 전체가. 그리고 여당은 그 벽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한동훈 대표 뭐 이런저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 벽을 못 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탄핵이라는 게 현실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걸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우리 여당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들을 내부에 비판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은 그 분노가 게이지가 점점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러이러한 점은 시신합시다. 문제를 그 사과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원의 말인 건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잘 안 받아들여 주시니까 저희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아니 저는 우리 근본적인 질문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보다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을 더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지성, 합리, 양심, 신념 김건희 여사 앞에 서면 다 무너져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본인의 배우자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용단을 내려야 대한민국이 어지럽지 않죠. 지금 누구 때문에 어지럽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어지럽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지럽습니까? 그 질문 너무 뻔한 거잖아요. 지금 국정감사에서 뭐 큰 거 한 방 없이 조롱만 있었다라고 김중혁 최고께서 분석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국정감사에서 뭐 강혜경 씨 출석하고 뭐 이번 주 금요일에도 나오는데 그런 의혹들은 계속 쌓이고 있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란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아직 끝나지 않은 의혹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ING 상황인 거다.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로 지금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또 하나의 갈래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는 또 다른 갈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뉴스타파 기사였죠. 명태균 씨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응답자가 4배나 뻥튀기가 된 그러니까 실제 응답자보다 허수가 3배가 많았던 이런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또 다른 법조항을 적용해서 수사 대상이 될 만한 문제고 그럼 전국에 또 다른 큰 어떤 폭풍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 진행되는 의혹들이다. 사실 저는요 이번 기회에 이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여론조사 맹신 국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예요. 심지어는 아니 두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도 야 정말 특이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명태균 씨로부터 영택 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조사야? 라고 지금 아까 앵커 말씀하신 네. 대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명태균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진짜 그게 진짜일까 아니면 조작된 것일까 하는 의혹이 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 미국 우리보다 인구가 7배나 많은 미국보다도 더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2사람 3사람 써서 그냥 전화기만 놓고 돌려서 그걸로 여론조사 기관 했다고 해서 돌리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선관위도 그걸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확인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맹신도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보다시피 정치인들 막 찾아가서 내가 당신 어떻게 마사지 해주겠다 뭐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장난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장난을 친 게 사실
사실이라면 명태균 씨의 장난에 의해서 국민의힘 내부가 정말 다 놀아났다는 얘기인 건데 사실 그걸 떠나서 더 중요한 문제는 결국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받고 지불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는 근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가져가면서 그 윤석열 당시 후보나 김건희 씨한테 제가 이거요 돈 안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비용 전가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얘기 안 하고 가져다가 제가 뭐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럼 상대방이 누가 가져왔을 때 저도 선거 나가봤습니다만 네. 거기서 당신 이 비용 어디서 마련했어? 어떻게 해온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까?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나 아니면 제보자들의 제보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건 한계가 왔어요. 결국 압수수색하고 계좌 추적하고 뭐 등등의 그런 어떤 수사가 동원돼야 규명할 수 있는 거고 선거법도 시효가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된 순간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의 뇌물죄. 특가법상의 뇌물죄는 3억이 넘으면은 굉장히 중죄예요. 중벌을 받게 돼 있고. 근데 이걸 과연 지금의 검찰이 밝힐 수 있겠냐. 창원 선관위가 작년 7월 달에 이거를 이제 수사 의뢰를 검찰에 했는데 지금 거의 1년 넘게 묵힌 거고 무려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다가 사건을 사실상 처박아 뒀던 거잖아요. 네.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 의혹을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는 명태균 씨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지됐기 때문에 남아있다. 예. 네. 그럼 뭐 짧게 말씀드리면 특검만이 답이다. 특검을 피하지 마라. 특검을 피하면 범인이다. 특검을 피하면 범인이다. 네, 이제 우리 인사 나눠야 될 시간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